안녕하세요. 한정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7번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영업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생각해 볼게요.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계약된 적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해 볼게요가 거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거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절 처리를 잘하면 계약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거절 처리 화법도 열심히 배우고 또 반박 처리도 열심히 하고 크로징도 하는 것도 배우고 계속 배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병을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또 자동차 정비사가 고장난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거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거절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거절은 왜 발생하는가? 또 그 거절은 정말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절 처리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거절이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분위기도 좋아요. 얘기도 잘했어요. 고객도 끄덕끄덕 그렸어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고객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볼게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제 완전히 한 대 맞은 것 같겠죠. 뭐가 문제지? 설명 잘 했고 또 이게 보험료가 비싼가? 상품 때문인가? 정말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잘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고객 측면에서의 거절이 있고 FP 측면에서도 있어요. 고객 측면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매 심리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FP 측면에서는 뭐냐? 내가 판매하는 방식과 니즈 개발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이 거절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에선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원래 팔기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보험 세일즈는 작은 세일즈가 아니라 큰 세일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딜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계약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 주가 할인이 마지막입니다. 이 차는 꼭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 너무 잘 맞는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계약하실까요? 자동차가 싫어서 생각해본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보험도 똑같다는 거죠. 고객이 보험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고객들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비교하고 결정을 미루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싼 세일즈의 특성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은 모두 달라요. 바로 결정하는 고객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배우자의 의견을 묻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신중한 사람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서 자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올 때 그거를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은 구매 결정을 할 때 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좋고 나쁜 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고객의 성향이나 우리가 하는 큰 세일즈의 특성,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집중할 건 따로 있다는 거죠. FP 측면에서의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안소희라는 FP가 김현주라는 고객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고객님은 암 진단비가 최소한 2천만 원 필요하고요. 최소 5천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고객이 물어보죠. 왜 제가 5천만 원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즘은 다 그 정도 하시고요. 고객님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쳐도 왜 그게 저한테 그런 거죠? 암에 걸리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고객님 나이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고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F는 얘기합니다. 그럼 고객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흔히 보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소영 FP는 더 이제 열심히 설명합니다. 요즘 마음치료 평균이 얼마고 새로운 나온 것들이 뭐가 있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문제가 되면 손실이 생기고 소득이 안 발생하고 또 고객 사례를 보면 쭉 계속 설명합니다. 고객은 얼굴이 굳어지죠. 그리고 고객 마지막에 얘기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상담 끝난 다음에 안성 FP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됐네.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누구보다 설명 잘했는데 나는 이게 보험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막 가게 된다는 거죠. 고객이 보험이 싫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또 보험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또 고객이 가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고객은 정말 안소영 FP가 제안한 보험을 거절한 걸까요? 자, 그럼 잠시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객님은 5천만 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5천만 원이 있어야지? 고객님한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FP 생각 아닌가?
또 고객님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는데 고객 이 상품 너무 좋은 상품이거든 얘기하면 뭐예요? 글쎄 가입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드는데 고객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을 거절한 걸까요? 아니면 설득당하는 것을 거절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FP가 자기한테 주는 압박을 거절한 게 아닐까요? 왜 김현주라는 고객은 여기서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보험료 때문일까요? 정말 상품이 싫다고 얘기했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할 때 고객은 보험이 싫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상품이 싫었던 것도 아니죠. 또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고객은 보험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별일은 생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아직 무슨 단계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안송F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필요해라고 막 강조한 거죠. 고객은 만족한데 나는 필요해라고 얘기한 거죠. 이 간극이 엄청 크다는 거죠. 고객은 아직 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해결책만 주고 있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국 고민해봐야겠다, 배우자랑 얘기해봐야겠다, 집에 가서 상의해봐야겠다, 생각해봐야겠다, 비교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FP들은 거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나쁘지 않잖아요. 보험료도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료 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필요성이라는 거죠. 고객은 상품을 거절한 게 아니라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좀 바꿔볼게요. 아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고객님, 만약에 암이 걸리신다면 어떤 게 가장 걱정이 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고객은 대답을 하겠죠. 치료비도 걱정되고 또 생활비도 걱정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암 걸렸을 때 그런 걸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판단하겠죠, 고객은. 그 다음에 뭐예요? 생활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고객이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상품 설명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설득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고객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족한 상태에 있는 고객이 우리 얘기를 듣고 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내가 만약 암 걸렸을 때 엄청 불안해지는데 그 단계를 넘어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영업을 잘한 FP는 설명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 순간부터 거절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의 거절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에 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절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객은 거절한다. 고객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고객이 보험에 관심이 없다. 이건 고객의 문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부족한 보장도 알려줬습니다. 필요한 보장 금액도 얘기해줬어요. 상품도 제안을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고객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직 고객은 스스로가 우리가 제안하고 설명하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고객은 상품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고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절은 고객이 만드는 게 아니라 FP와 고객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고객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FP는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순간에서 거절이 나타나는 거죠. 고객한테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것에서 문제를 찾으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시작될 때 거절이라는 것이 내가 두렵고 무섭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고객한테 상품 설명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고객 스스로가 필요성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고객의 거절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거절당했던 사람 3명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리고 종이에 적는 거죠. 고객이 정확하게 뭐라고 거절의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절의 원인이 고객 측면에서의 큰 세일즈의 원인이었는지
구매 심리의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고객의 성향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판매 방식의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고객의 니즈 개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그 고객이 만족한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불안의 상태까지 갔는지, 아니면 필요의 상태까지 갔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왜 거절했을까? 나는 어떤 거절을 만들었을까?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거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정석의 루이즈 세일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